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무자비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을 하지 않고 이제 평화 협상을 지금 미국이 뭐 15개 항목을 이렇게 또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데 평화 협상이라고 하는데 평화 협상이지만 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란이 완전히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절대 이 평화 협상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고 이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에 있는 석유 시추 시설,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핵심 석유 허브인 그 카르그 섬 있지 않습니까? 카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그 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을 하는 그런 섬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이 카르그 섬을 뭐 점령을 하거나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란만 큰일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유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뻥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도 이제 위태해지는 것이거든요. 유가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란의 이 카르그 섬을 뭐 폭발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주차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4주가 지나고 5주차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이번 전쟁은 4주에서 5주 동안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번 뭐 전쟁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군사작전은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똥줄이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군이 이 중동에다가 병력을 이제 파견을 한 그 병력 수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5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5만여 명 중에 한 만여 명 정도가 그 지상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이제 수단으로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 그리고 군사작전을 이제 종료를 하려는 그런 이제 논의를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 측에는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큰 진전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들이밀고 있는 15가지의 평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이제 비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평안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의 그 석유 시설들이나 에너지 시설들을 전부 다 이제 폭발을 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담수화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이제 먹는 물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시설도 공격을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다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브렌트유는 또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역대 최대 월간 상승폭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있으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거의 중단이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유조선들이 여기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은 이 홍해에서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재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티 반군도 참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지금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고 하고 지금 이 중동 전체가 난리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저번 주에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브렌트유는 지금 116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쟁이 시작을 한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한번 찍고 내려온 적은 있는데 거의 120달러, 119달러 찍고 내려온 적은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16달러 계속 이제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그 원유 있지 않습니까? 서부 텍사스산 이제 원유도 103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정유 시설들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완전히 다 파괴를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내에 그 가솔린 평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가격이 이제 3불 99, 거의 4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2022년도 여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점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위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제 공격을 서로 이제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유가는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200달러 진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시작을 한 이래 지금 이 가솔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미국인 운전자들이 쓴 가스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 비용이 10빌리언 달러를 지금 추가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100억 달러, 10빌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금 지출을 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이 지금 또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의 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유가 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게 욕을 하더니만 지금 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란이랑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조만간 딜을 잘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바로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서로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유 시설들이 실제로 많이 파괴가 됐다고 하거든요. 많이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정상화 시키는 데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바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란이랑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20척 분량이 통과를 할 것이다. 지금 이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유조선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유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군이 한 3,500여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제 파병이 또 이제 중동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략 한 5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진짜 지상군이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발 좀 전쟁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은 원래는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지금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한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한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만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또 이제 주식 시장에 폭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긴 있지만 주식시장은 저점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점 매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은 지금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조세를 지금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제 통화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금리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금리가 적정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주기는 주겠지만 그런데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입장을 이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이렇게 또 내쉬면서 지금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 때이다라고 지금 저점 매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한 번 튀기고 내려가고 튀기고 내려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오르는 신호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또 이러다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상반된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이랑 잘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 평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협상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에 있는 정유소들 싹 다 폭발을 해버리겠다. 에너지 시설을 싹 다 공격을 해버리겠다. 공습을 해버리겠다. 완전히 초토화를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협상에서 높은 위치를 이렇게 또 가지려고 또 이렇게 뻥카를 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유가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좀 이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란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에서의 알루미늄 생산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에 지금 접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주식들이 알코아 주식이 지금 9% 정도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좀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은 막 내려가다가 잠깐 튀기고 있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이게 다시 내려갈지 통통통 옆으로 갈지 아니면 통통통 튀기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고 하면은 손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다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21% 이상이 지금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테크니컬리 약세장, 베어마켓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거품론이 이렇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이 전쟁 공포로 인해 가지고 그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가지고 ETF에서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더 이렇게 또 내려가서 67,000달러 정도로 이제 거래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지금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월 의장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No need to hike rate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장에 이렇게 또 안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3일 전쯤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분명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퍼센티지가 50% 이상으로 이렇게 또 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50%에서 2.2%로 급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안 올릴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도를 하면서 지금 주식이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은 유가가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재무장관이 나와서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단기 현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파월 의장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금리 올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시장에 좀 이제 안정시키려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파월 의장 연준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그 급선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이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겠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잘 고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화두로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그게 좀 이제 위태위태하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이렇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시스템이 그런 이벤트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전체로는 위기가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연준 의장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주식시장이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주식시장이 또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절대 별로 안 좋은 그런 뉴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트럼프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 경제학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충격이 있어 가지고 샥이 있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 침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잘 막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항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의 기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들이 지금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대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지금은 잘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장단기 금리차가 있는데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그 예측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 도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에너지 섹터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더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요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원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모든 산업의 기초 인력 요소이다. 모든 산업들은 이 에너지원, 이 원유를 이렇게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유를 이렇게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충격은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다 라고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그때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이제 금융 위기 그 당시에도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합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유가가 굉장히 높았었을 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왔다. 유가가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그런 뭐 나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퍼펙트 스톰으로 이렇게 또 왔었을 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를 예고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이 침체를 중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항상 왔었었다. 1945년도 이후에 계속 이제 경기 침체는 이렇게 또 왔었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아무리 빡시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뭐 분명히 오기는 올 테인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경기 침체를 잘 완만하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역사는 반복이 될 것이다. 영원한 경제 확장은 없다. 이 이코노미가 계속 확장을 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취약점들이 합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퍼펙트 스톰이 이렇게 또 오면서 분명히 경기 침체는 이렇게 또 오기는 올 테인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경기 침체의 기간이 계속 좀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확장은 계속해서 더 늘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이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요. 이 유가가 너무나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안에 뭔가 큰 거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버젯 에어라인, 그 저가 항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시아에 있는 이 저가 항공사들이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경영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항공유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달에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4월 달에는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행기들이 지금 중동으로 못 날아가고 있거든요. 중동으로 못 날아가고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가다 보니까 기름을 더 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기름을 더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가는 더 오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엄청난 경영 위기를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이 저가 항공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저가 항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행기 티켓의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조금만 지금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더 안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중고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저가 항공사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심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노선들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가격도 이렇게 또 안 올리려고 하고 있고, 허리띠를 이렇게 또 졸라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 항공사들이 또 다른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의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리세션은 분명히 온다, 개런티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는 분명히 온다, 개런티다. 그런데 이게 언제 오느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2019년도, 뭐 2018년도부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예측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이나 계속 이제 경기 침체 돼가지고 그 예보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빗나갔다라고 하네요. 경제학자들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때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에는 그때는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퍼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침체가 잠깐 왔었었다. 엄청나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이렇게 또 왔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22년도, 2023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또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100%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지는 않았죠. 잠깐 살짝 오고 경기 침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랑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지금 또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아직은 모르죠.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는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고를 또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는 우리들이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다 좀 이제 예고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고를 이렇게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대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이렇게 방등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실제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분명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특정 섹터만 한번 무너지고 다른 거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빅테크 섹터들이 다 무너지고 제조업은 호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경기 침체가 빅테크 기업들만 이렇게 또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는 그때는 또 이제 제조업이 침체하고 반도체 붐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또 데모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제조만 좀 이제 나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융 소매 그 섹터가 지금 약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으면서 에너지 섹터가 지금 부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또 부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 이코노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K자형 경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계속 돈을 잘 쓰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들은 계속 이제 돈을 더 못 쓰고 있는데, 부자들이 돈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잘 받쳐주고 있다. 그런데 이 중산층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상반되게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좀 이제 나빠야지만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는 것인데,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또 여기는 좋고 여기는 또 낮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는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아무도 모른다.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에너지 섹터에서 또 이제 많이 돈을 이렇게 또 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려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봐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뒤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00달러까지 간다? 경기 침체 확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다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요번에 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국방장관은 바로 이 피트 헤그세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 전쟁을, 그러니까 이 미국 군대 기독교에 관한 그런 종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할 때에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해가지고 불경한 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도 있다고 하고요. 자비 없는 압도적인 행동에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신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좀 이제 굉장히 크리스천적으로 지금 군대를 이렇게 또 이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을 때는 신앙에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 전체의 한 70% 정도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네요. 개신교, 뭐 카톨릭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하느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 한 70% 정도인데,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나 된다. 라고 합니다. 30% 정도는 무종교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너무나 기독교적인 크리스천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교황 레오 14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늘에서 죽음과 이제 파괴의 위협이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군이 계속 공습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중 폭격의 전면 금지,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휴전을 지금 교황님은 지금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트 헤그세스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또 들이밀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전쟁을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종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누가 살생을 원합니까? 그 누가 살생을 하라고 하냐고.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birthright citizenship 있지 않습니까? 출생권,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대법원이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정헌법 14조이다
라고 하네요. 14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를 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관할 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14조에는 그렇게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125년 이상이나 법원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또 잡은 뒤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불법 체류자나 임시 거주자의 자녀는 미국의 완전한 정치적 관할권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본국에 충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본다고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터무니없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렇게 또 들어서면서 권력을 다시 이렇게 또 잡으면서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보수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좀 이제 극보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이 시민권 주지 말아야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판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898년도 판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는데 1898년도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미국 시민임을 인정을 받은 그런 판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판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이지. 불법 체류자랑은 이 판례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판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모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을 한 사람들은 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판례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준 것이지 합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6명이 보수파이고 이제 3명이 진보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본다고 하면은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맞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남용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려는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그 출생권, 그 시민권 제한을 이렇게 또 하는 그 행정명령이 합헌으로 판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망명 신청자들, 합법적인 임시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까지도 시민권을 이제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출생권, 시민권 제한, 요 행정명령 어떻게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들이 지금 현재 공항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뭐 TSA를 거주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공항에서 사람들을 막 체포를 하는 그런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불체자들을 체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엄마를 체포를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공항 내에서도 불안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TSA한테 이제 임금을 줘라라고 이제 뭐 사인도 하고 행정명령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하원에서 뭐 법안 같은 거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SA 임금 지급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해소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스들은 공항에 아마도 한동안 계속 이제 남아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TSA 요원들이 부족하다.
라고 하네요. 네, 이 임금을 이제 못 주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TSA 요원들이 벌써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일을 못 하겠다,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또 잡고 다 이제 사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 TSA 요원들이 이제 부족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요원들은 TSA 요원들이 다시 충족이 될 때까지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공항 내에서는 좀 이제 불체자들, 좀 신분에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 임시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공항 이용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 요원이 이제 불체자에 체포한 거 그 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9살 된 딸이랑 함께 있었던 어떠한 여성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과테말라로 그냥 추방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스들이 여기 뭐 공항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TSA 요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왔지, 아니 이거 뭐 이민 당소를 이렇게 또 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불체자들이나 좀 이제 신분이 약간 불안한 그런 사람들은 공항 이용을 하는 것도 좀 위태위태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바 있지 않습니까? 쿠바에서 러시아의 유조선이 드디어 들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이제 다음이다, 이란 다음에는 이제 쿠바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축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쿠바로 들어가는 그 원유들을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쿠바에다가 원유 이제 보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러시아의 유조선이 이 쿠바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을 허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 원유 한 20만 배럴을 싣고 쿠바 항구에 입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지금 쿠바에 석유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바에다가 원유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그 국가들까지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쿠바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내비로 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러시아의 이익을 지금 우선시한 게 아니느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도대체 감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 누가 미국을 믿고 따라올까요? 아니 누가 미국을 믿을 수가 있겠어. 완전히 양치기 소년 아니야. 참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폭탄 테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3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토요일 새벽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난 토요일 새벽 이제 파리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건물 앞에서 연료 5리터가 담긴 용기 그리고 점화 장치를 이 건물 근처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이 경찰에 이렇게 또 붙잡혔다 라고 합니다. 3명의 용의자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용의자는 미성년자였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명 더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3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테러 이제 검찰청은 이거는 테러를 음모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법에 따라 가지고 테러 용의자들은 96시간 동안 구금이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미국 은행에다가 이제 테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이랑 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미국 건물들에 대해 가지고 테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유럽 전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건물들에 테러 시도가 계속 이렇게 또 적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테러 대상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프랑스 파리에서 또 테러가 일어날 뻔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표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테러를 계속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커다란 이 미국 대상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란의 전쟁 비용을 충당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보건 예산을 삭감을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보험 예산을 삭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지금 충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200 빌리언 달러, 2천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매일 하루에 1 빌리언 달러씩 1 밀리언 달러씩 10억 달러씩 필요하다고 하네요. 10억 달러씩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200 빌리언 달러가 필요하다.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Affordable Care Act 여기에서 보조금을 축소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 공화당에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 한 300억 달러를 절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 예산으로 지금 편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에서는 지금 공화당 정부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가지고 미국인의 건강을 지금 깎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아니, 분명히 공화당에서는 전쟁을 원치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이렇게 또 됐는데,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뽑아준 사람들은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이 미국인들의 보험료를 빼가지고, 그 예산을 빼가지고 전쟁에다 쓴다? 야, 이거는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LA 카운티의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 카운티의 그 인구 감소가 미국 내에서 최대이다. 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 인구 통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카운티에서 5만 4천여 명이 LA 카운티를 이렇게 또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카운티에는 총 인구수가 1,0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5년 동안 30만 명이 이렇게 또 줄면서 970만 명으로 이렇게 또 집계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LA 카운티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쪽으로 이제 많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한 2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떠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지역으로 한 2만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떠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랑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로 한 4만여 명이 떠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한 만여 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또 떠나고 어쨌든 간에 LA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LA 카운티 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이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고, 벤투라 카운티에서도 이제 많이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또 떠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US 마린, 이 미 해병대 대원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빼돌려 가지고 판매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판매를 시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앤드류 폴이라고 하는 23살짜리 이 미 해병대 상병이 해병대 무기 그 접근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에서 무기들을 빼돌려 가지고 아리조나주에 있는 글렌데이로 운송을 이렇게 또 해서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고 한 그 무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블린 있지 않습니까? 대공차 그 미사일 탱크 잡는 그 자블린을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를 이제 빼돌려 가지고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M855라고 하는 그 탄약이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 200만 발 가량을 지금 빼돌려 가지고 판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걸리게 됐냐면은 위장 수사관들이 중간 판매책으로 이제 위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탄약을 실제로 구매를 했다 얘한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탄약을 이렇게 또 보니까 해병대에서 이렇게 또 빼돌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요. 위장 수사관들한테 자블린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있다 무기들이 너네들이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이거 원하느냐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뗐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원이 무기들을 미군에서 무기들을 해병대에서 무기들을 빼돌려가지고 판매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 탄약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제블린까지 빼돌려가지고 판매를 이제 시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